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서 변호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겠죠. 참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 이 관저 앞에서 집회할 때 젊은 청년 김태권 열사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야말로 정말 분신 자살을 했어요. 그 분신 자살한 장소는 사실상 이제 공수처 주차장에서 된 건데, 그 공수처 주차장에서 되기 전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뭔가 분신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이 동작이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바로 어제야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고 정말 애통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그 심경, 요것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나오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좀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구속 기소한 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검찰 밖의 변호사들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쩌다가 이 검찰의 공수처의 하수기관이 됐느냐. 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면요, 구속 적부심이나 이제 보석 신청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은 재판이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2월이 뭐 벌써 이제 구정 끝나고 내주부터가 2월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6개월 정도 되면은 한 뭐 7, 8월까지는 이제 결론이 날 거다. 안 그러면은 이제 구속 상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1심은 무조건적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공소 기각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작전을 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입장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요 구속 적부심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좀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예. 만약에 구속 적부심에서 풀리지 못하면 이거 봐라, 유죄 심증을 더 굳혀줄 우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거 완전히 이거 불법 덩어리다,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최소한도 지금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4월 18일까지 버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떠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거 안 된다. 문영배하고 이미선이는 재판을 회피하라, 이런 압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그냥 뭐 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니까 떠나라,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아주 상당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공정한 판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MBC 참 이거 진작 이거 폐지됐어야 되는데,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들어갔으니까 연말까지 해서 페널티가 많으면 이거 폐방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폐방 쪽으로 우리가 몰아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말이죠, 이 왜곡 조작 뉴스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 극단적 선택에서 생명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야, 이게 드디어 말이죠, 유서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유서까지. 자, 그래서 유서까지 남기고 또 녹음 파일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 유서가 무려 원고지 17장 2750자, 17장 2750자, 어마어마한 유서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유서. 이게 바로 뭐냐, 그 동료 캐스터, 직장 내 그러니까 MBC 동료 캐스터들이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괴롭힘을 줬어요. 괴롭힘. 예. 그러니까 뭐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한 것이죠. 그거를 못 이겨내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기상캐스터 얘기를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자, 이게 캐스터 그 이름이요, 오정연 캐스터입니다. 오정연인데 오요 안나라고 하네요. 오요 안나. 자, 오요 안나 씨인데 이 나이도 지금 30도 안 됐어요. 28. 이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아주 엘리트 기상 캐스터인 것 같아요. 이분인데 얼굴도 아주 이쁘장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참 이런 딸을 잊은 부모 마음이야 정말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자, 그런데 이 MBC가 얼마나 냉혈 이 기관인지, 야, 정말 요거 좀 고발해가지고요,
우리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반드시 MBC 내 책임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지금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이 아주 유명한 그 방송이잖아요. 예, 여기에까지도 출연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도 있고 또 재능도 있는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요 이제 방송이 이제 TVN에 있는 유키즈 on the 블럭이던가요? 예, 유키즈 on the 블럭. 아주 유명한, 저도 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보는데, 여기에까지 출연했어요. 여기에 TVN에, 여기 이제 이 방송에 나가려면 이게 뭐 아무나 다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자, 그래서 유재석 씨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니까 동료 기상캐스터도 요게 이제 시선의 눈길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제 MBC가 이게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망한 게 아니라 작년 9월 15일 날 사망했던 거예요. 작년 9월 15일 날. 자, 9월이니까 9, 10, 11, 12, 1. 5개월 동안을 땅깜깜이로 MBC에서는 묻어두고 있었어요. 이것서부터 전부 다 캐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에서 뒤늦게 이제 유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직장 내 동료 캐스터들한테 괴롭힘을 굉장히 많이 당했고, 그래서 이 피해를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별다른 조사도 안 하고 또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는 지금 MBC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런 괴롭힘 있는 걸 몰랐는데 어쩌란 말이냐. 야,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들. 그래서 이 매일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기 시작해서 지금은요, 일반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다루고 있고, 유서 내용을 보면 작년 9월 15일 날, 9월 15일 날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9월 15일 날 새벽 1시 5분입니다. 새벽 1시 5분. 새벽 1시 5분에 휴대전화 메모장에다가 원고지 17장 분량의 2750자 유서를 작성한 뒤에 목숨을 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누구한테 이런 괴롭힘을 당했느냐? 하나는 선배 캐스터고 하나는 동료 캐스터라고 해요. 자, 그래서 2021년도 5월에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됐는데 2021년도 5월에 채용이 됐는데 한 1년쯤 있다가 1년도 채 안 됐죠. 10개월 정도. 2022년도 3월부터 괴롭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괴롭힘을 당해갖고 2024년도 9월까지 당했으니까 2년 반 이상의 장기간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 동료 기상캐들이 오보를 내놓고서는 오정연 씨한테 이제 오보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은 또 다른 선 입사 동료는요, 오 씨가 틀린 기상 정보를 갖다가 정정을 요청하면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 지적하는데 이거 어디다 대고 선배한테 지적해?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이 오정연 씨를 갖다가 괴롭힌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출퇴근 시간과 관련해서도 또 이 괴롭힘을 또 당했고, 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유퀴즈 나가서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실력이 그 정도 돼? 이런 식으로 또 모욕을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다량의 메시지, 음성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정연 씨의 경우에는요, 이 사망하기 전에 MBC 관계자 4명에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뻔뻔스러운 이게 방송사. 야, 이거 그러지 않아도 몇 년 이 좌파 조작 방송의 유명한 방송 아니겠어요, 최고? 그런데 이렇게 비인간적 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자, 그래서 지금 기상 캐스터들이 여기저기 보면은요, 조금 이런 좀 이런 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프리랜서끼리도 자꾸 선후배 따지는 이런 수진적 문화도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에서요, 이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한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좀 물으려고 했더니 왜 우리한테 묻느냐, 연락도 안 오고 답도 안 온다는 겁니다. 예. 자, MBC에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MBC 기상캐스터는 총 5명인데 이 중에 2명은요, 아예 장례식장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서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다.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살리려고 불편해지는 것도 싫다.
장례식은 야외에서 파티처럼 해달라. 모두 드레스나 예쁜 옷 입고 와서 핑거 푸드 먹으면서 웃으면서 보내달라. 묻지 말고 바다에 뿌려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프리랜서가 그러면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그런 그 문제 제기가 어떻게 되느냐, 법률적으로. 근데 이미 법원에서는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일단 고용계약을 쓰러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말이죠. 이런 제2의 이런 프리랜서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 노동부 같은 데서요, 해당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 이제 26일 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제 이틀이 지나는 것이죠. 이제 벌써. 자,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을 비롯해서 이제 측근들한테 한 대통령의 말씀이 지금 이제 도하 언론에 좀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검찰에서 결국은 심우정이가 배신 때렸잖아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내가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 이렇게 변호인들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각오하고 비상계엄을 한 것이니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싸워 나가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 청사인근에서 분실을 시도했다가 숨진 50대 남성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정말 침통한 마음이다. 가능하다면 변호인단의 유족을 챙기고 위로를 해달라. 이런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요, 탄핵 헌재, 변론 준비에 매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난 20일 3차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헌재 변론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검찰 기소로다가 윤 대통령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긴 됐지만 그래도 구치소 내에서의 신분은 미결 수용수 그대로 지위를 그런 신분을 유지하게 되고요. 독방에서 머물고 그리고 올 선유 그러니까 설 연휴 때 별도의 특식이나 특선 영화는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평소 식단에 따라서 식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9일 날 그러니까 이제 설날이 되겠죠. 설날 아침 식단은 쏙떡국, 그다음에 김자반, 배추김치고요. 점심에는 청국장, 은두부, 무생채, 열무김치, 그다음에 흥비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단은 콩나물국하고 불고기하고 고추와 쌈장, 배추, 김치라고 합니다. 정말 눈물이 나오는 사연이네요. 예, 정말 요 잔인한 배신자들, 요것들 싹 다 구속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싹 다.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지금요 앞에서 지금 이 함승희 변호사도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변호인이 내놓은 입장문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역지와 개변이 만들어낸 수사 참극이다.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 이 사법 파괴 용납할 수 없다. 예, 용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직권 남용을 지렛대로 삼아서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는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주고 내란 무리야만 집중했다. 자, 내란 무리만 집중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역시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해서 내란죄의 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그러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내란 그러면서 거대 야당과 야판 수사기관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절법 절차의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만 매몰렸다. 그래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이고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구속 기소하는 주객 전도의 수사다. 예, 주객 전도의 수사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법대 1학년만 공부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데 직권남용죄를 뒤를 떠마서 내란죄로 수사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대 1학년만 되더라도 전부 다 아는 그런 상식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못된 수사를 했냐 이겁니다. 얼마나 못된 수사를 했느냐. 자,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 이런 기소, 유보와 관련해서 이거야말로 독수 독과에 해당된다. 독수 독과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는 위법하다. 그래서 독수독과 이론을 지금 따지면서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을 빼면은 이게 집이 지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란 이걸로다가 몰고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단도 어마어마하게 열불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요. 야, 이런 인간들을 참,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그 대단한 검찰총장 자리에 앉히고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고 국수본부장에 앉혔으니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미선, 헌재 재판관 이미선에 관한 요 규탄 분위기입니다. 이미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내려와라. 자진 사퇴가 답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변호인단 측에서 다시 한 번 더, 이후에 기소, 그러니까 이제 그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과 불만의 규탄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 이미선 동생 제가 낮에 한번 부탁드렸죠. 민변에 있는 특별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요, 부위원장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게 이제 조금 자세하게 시간이 지나니까 부위원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선의 친동생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상희 변호사. 그러니까 자기 언니한테 아이 언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돼. 이 얘기 밥 먹듯이 하겠죠. 밥 먹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밥 먹듯이. 이러니 공정한 이 탄핵 심판의 재판이 되겠느냐. 이거야말로 재판관 기피 사유에 정당한 적법한 기피 사유에 해당된다. 이게 법조계의 일반론적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생이 말이죠. 그리고 동생이 그야말로 내란죄 성립, 윤 대통령은 내란죄 범인이야. 이거를 극구 주장한 그런 인간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말이죠. 법률 잡지인 로디라고 하는 법률 잡지가 있는데 그 동생이 민변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변에서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의 국가 긴급권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해왔고 특히 전두환의 내란에 관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12월 3일 내란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내란죄는 형법 87조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한 부분도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란죄에서는 이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결국 내란죄에 해당돼 이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이상희 동생이 그러니 이거 이미선이는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관 기피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하고 다녔고 이렇게 내란죄에 해당돼 이렇게 주장도 하고 다녀요. 세미나 이런 데서. 그리고 또 실제로 민변에 윤석열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도 맡고 있어요. 이러니 이런 인간을 갖다가 동생으로 둔 이미선이가 과연 공정재판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요 이상희 변호사의 경우에는 윤미향 횡령금, 후원금 횡령과 관련된 정의원의 이사를 지낸 바 있어요. 그리고 남편 오충진이는 또 대장동 55클럽 멤버였던 이 권순일과 같은 법무부인 YK에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비리 덩어리 고리로 볼 때 절대로 이미선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받는 재판관이다. 이게 더군다나 주심이잖아요. 주심 둘인데 보수에서는 정영식 그리고 이제 좌파에서는 이미선 주심까지 맡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인간이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 이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용납할 수 없다. 예. 똑부러지게 용납할 수 없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헌재 또 하나, 지금 깊이 할 인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헌재에서 내란죄를 다룰 때 중요한 이 파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잖아요. 그런데 헌재 재판관 4명이 이 사람들이 선관위원장을 했어요. 왜?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판사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선거, 부정선거 얘기하면 전부 음모론으로 몰고 극우 보수로 모는 거예요. 4명이나 있어요. 4명. 예, 4명.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중요한 경선보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로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공정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말이죠. 쫙 지금 나와 있어요. 근거로. 자, 김영두는요, 2008년도에 강릉시 선관위원장을 했습니다. 강릉시. 예. 그 다음에 조한창의 경우에는 제주시 선관위원장을 했어요. 2004년도에. 그 다음에 문형배도 또 이게 최근에 선관위원장을 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헌법재판소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나 있다고 합니다.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거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게시글들이 이렇게 헌재 재판소에 많이 나와 있는데, 난리가 났는데, 요 4명이 전부 선관위원장 출신이니까 요거를 조사하겠느냐. 조사 안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법으로만 가져가면 백전백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백전백패한다. 예. 이래서. 왜?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심야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